이번 집단의 잘못 때문에 국가의 실패가 발생하고 그 대가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을 먹음직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쓸 때 이 칼은 이로운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갖고, 같은 칼을 갖고 사람을 해치는데 쓰게 되면 똑같은 칼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이 도구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운 도구, 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칼이 아니죠. 시족국가, 부족국가, 왕정국가, 시민국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국가의 정체가 발전해 왔는데 이 국가 역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 국가가 이로운 도구가 될 경우도 있으나 역사는 이 국가가 흉기로 작동했던 적이 꽤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우리 모습을 보면 이 국가가 혹은 국가의 이름을 빌어 행동하는 정부가 이로운 도구라기보다는 흉기로 전락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줄푸세를 내걸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운다는 것이었죠. 세금을 줄여주는데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한테는 그나마 조금 줄여주는 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10,000원 세금 내는 사람 보고 9,000원으로 줄여주어서 1,000원 줄여주는 거하고 1,000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400억을 줄여주면 그 줄여드는 비율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도 효과는 아주 크죠. 그것이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맞는데 그 시민이 누구냐 하면 모든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줬을 때 대단히 기뻐할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겉으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이로운 도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흉기로 대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흉기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규제를 푼다. 보통의 시민들은 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이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이익을 많이 내려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사리 담을 친 것을 규제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그 규제를 푼다고 했죠. 달리 말씀드리면 시민을 보호하는 담을 허물어서 기업이 시민의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부는 시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법을 세운다고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법을 세운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양심에 따른 저항권,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무력화하고 대신에 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 보면 이 정부는 시민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형벌권을 강화하겠다,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죠. 이런 줄푸세가 아마 대표적으로 정부가 시민을 위한 이로운 도구가 될 것인가, 오히려 시민의 삶을 위협할 흉기가 될 것인가에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과감하게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시민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태도가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세월호 사건에서 그 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손을 놓고 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단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국가 혹은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태도를 그냥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는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기업이 그런 위협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정부는 시민들에게 강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복종을 강요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시족국가든 부족국가든 왕정국가든 현대 근대의 시민국가든 이것을 우리 교회는 묶어서 정치공동체라고 이름하는데, 이 정치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배경은 이 정치공동체는 수단으로서 근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든 정부든 인간과 시민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이라는 도구는 잘 쓰면 이로운 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국가 및 정부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짧은 근현대사에서 우리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에 빠졌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다가 경제적인 이익을 꾀하는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던, 한편이 됐던 모습을 짧은 근현대사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통치 권위가 필요합니다. 통치 권위는 그러나 도덕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법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데 공정한 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함과 올바른 이성에 부응하는 법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올바른 이성에 부응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시민이 저항하고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고 교회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공정한 법을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강정의 제주 해군기지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권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권력이 도덕 질서에 요구하는 것에 그리고 올바른 이성에 부응하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정의 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한 해군기지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를 계획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공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또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부 혹은 몇몇 특정 계급을 위한 공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이성에 부응하는가도 따져보게 됩니다. 올바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강정의 해군기지가 과연 올바른 이성과 양심에 부응하는 정책인지 어느 한 구석도 그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강정 해군기지가 이 땅에 우수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의 제주의 남단에 해군기지 방어벽을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그러면 누구로부터 침략을 누구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본 아니면 중국이겠죠. 최근에 벌어지는 일 한미일의 공고한 군사적 동맹을 놓고 보면 중국일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놓고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해군기지를 세운다고 설명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기지, 군사력 기지는 올바른 이성에 부응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해군기지가 민관 복합미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군사 지역에 민간인이 자유롭게 들어다니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군이 한 자리에서 해군함이 그리고 어선이 드나들고 관광 유람선이 드나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하다못해 경찰 여러분, 경찰청에 누군가 가서 상업행위, 가게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할 경찰청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민군 복합미항이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인간의 존엄함과도 무관하고 올바른 이성에 부응하지도 않는 이것을 국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국가 혹은 정부가 시민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만의 무엇인가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이로운 도구, 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흉기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교회는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권리 그리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와 저항할 권리를 마치 그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이라고 하겠죠. 형벌권이라고 하겠죠. 법을 어겼으므로 법을 집행하겠다 뭐 이런 논리죠. 그런데 형벌권은 그런 데 있으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또 법 철학이 가르치는 이 형벌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형벌권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형벌권을 갖는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국가는 형벌권을 갖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형벌권은 인권과 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공권력이 보여준 형벌, 법 집행이 바로 구체적 사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곳에서는 삼성, 대림이라는 사기업과 강정 주민, 시민이라는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 형벌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경찰이 와 있는데, 이것에 사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경찰은 한쪽 편만 든다. 그러면 그것은 인권과 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형벌권이 아니라 특정 계급을 비호하는 권력의 횡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재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사인, 개인들이고, 개발을 막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인, 개인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현장에서 공권력이 어느 편을 들었는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언제나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질 않습니다. 공권력은 그렇게 말하면 한쪽 편을 드는 거니까, 형벌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시민의 인권과 시민 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특정 계급의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범죄가 있고 작은 범죄가 있습니다. 큰 범죄는 기업이 범하거나 공권력이 범하는 범죄죠. 기업과 공권력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권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흔히 말하는 인생사범에 대해서는 가혹한 공권력을 행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형벌권은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 일을 하긴 하지만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작동하고 큰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일을 여태까지 일삼는다. 그리고 인권과 시민생활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특정 계급의 인권과 특정 계급의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집행하는 형벌권, 갖고 있는 형벌권은 이성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양심에도 부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현대사 60년 동안 우리 정부와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민은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따라서 정부의 그 흉기로서 작동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수긍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는 계속해서 이 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평화에 반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도 반하고 시민생활의 보호의 차원에서도 반하는 이 행위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길은 계속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특히 일독서에서는 시민이, 그리스도인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그리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갖곤 하였다. 시민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는
시민들의 소박한 삶의 꿈을 한순간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그렇게 형제를 갖고 이웃사촌처럼 살고 싶은 그 소박한 꿈을 어떻게 하든지 흐트리고 특정 계급의 이익과 특정 계급의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다고 해서 양심에 반하여 신앙에 반하여 동의하거나 침묵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느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수자들입니다. 김평군당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다른 여러분들께서 보고장 출입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출입 못하고 대기하고